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왕의 귀환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죠. 서울옥션이 단기 과열 종목에서 해제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해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 투자를 오래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기 과열 종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단일가 매매로 이제 거래 추세적인 상승을 막아놓는 것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면 3일 정도, 3일 이상 30분마다 이제 거래가 되게끔 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지금 보시면 거래가 막혀 있죠.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30분마다 한 번씩만 거래가 되게 함으로써 과열을 금지시키고요. 심지어 여기서 추가적인 과열이 될 경우에는 매매 정지가 돼요. 네,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3일 정도 단기 과열에 걸렸다. 그 3일 정도는 약반등 혹은 하락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는 것인데,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단기 과열이 되면 사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리 그 전부터 투자가 되어 있었던 자금들이 빠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서울옥션은 역시나 STO 중에서도 핵심 기업 거의 1등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 과열된 이후에도 주가가 첫날에만 좀 빠졌다가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내일부터 거래가 다시 재개되었을 경우에는 또 꽤나 큰 변동성과 그리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제 서울옥션의 거래가 막히면서 다른 기업들이 좀 치고 나간 것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컴투스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손바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고, 이제 네오이즈홀딩스, 컴퓨터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치고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자금을 빼앗아 왔다면은 이제는 내일부터는 대장주의 그런 귀환이 이제 사실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금 이제 서울옥션이 충분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내일이면 가능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제가 왜 서울옥션을 좀 대장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좌 공개도 뭐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계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좌 공개를 해드렸고 현재로서는 뭐 50%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좌를 좀 정확하게 보면, 제가 계좌를 하루에 한 번도 확인을 안 해요. 계좌를 거의 확인 안 하는데 좀 잠시나마 좀 확인을 좀 해보면, 네, 현재 56%네요. 네, 56.5% 현재 기준으로 56.5%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옥션이 서울옥션이 저 역시나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단 한 주도 안 팔았어요. 물량 전혀 안 줄였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게 정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단기적으로 꽤나 급등했기 때문에 STO 대장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좀 관심에서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리스크가 커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STO가 지금 기준으로서 STO가 대장 섹터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주도 섹터는 누가 말해도 STO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서울옥션이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미술품 조각 상품, 그러니까 미술품에 대한 STO 그런 신고서를 이미 서울옥션 자회사인 서울옥션 블루가 이미 냈어요. 대략 한 7억 정도로 개당 10만 원 정도 이제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낸 것이고, 사실 STO가 본격화된다면 내년부터는 미술품 그리고 부동산 위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11년도에도 메타버스 일품 한창 불었을 때 가장 먼저 활성화된 것이 바로 부동산과 미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었죠. 이제 이런 식의 그 흐름을 이번에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옥션에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5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한 종목더 매수했죠. 게임 관련해서 SEO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했고요. 역시나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SEO에 대한 그런 첫 시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첫 시작을 알린 기업이고, 뭐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미술품 자체가 최근에 약간 미술품 거래액의 50% 가까이, 50% 이상이 MZ세대예요. 20대부터 40대까지가 미술품 거래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가 채 안 됐던 그런 점유율이 50% 이상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젊은이들로부터 뛰어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미술품 투자의 특징이 재밌어요. 네. 그 미술품을 그린 화가 혹은 작가라고 할까요? 그런 작가들의 그런 발자취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는 것도 재밌고, 또 미술의 세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젊은이들이 그 맛을 보고야 말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조각 상품이라는 그런 약간의 좀 특이한 구성이 가능한 그런 자산군이기 때문에 사실 20, 30대, 20, 30대 같은 경우는 돈이 별로 없죠. 뭐 7억, 8억, 9억, 10억 이런 류의 미술품을 사기에는 굉장히 돈이 부족합니다. 특히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라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각 상품이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이제 미술품 경매 시장의 점유율을 80% 이상 가지고 있는 이제 서울 옥션과 K 옥션과 K 옥션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점유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이 젊은 세대로부터의 이제 관심도 폭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부동산 투자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부동산 투자를 깊숙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 자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오면 주식 테마장세를 이끈 게 바로 부동산 자금이고요. 추가로 미술품 그리고 코인 이쪽으로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의 특징이 뭐죠? 네, 굉장히 많죠. 네, 부동산 자산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한민국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점유율을 가졌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자산군이 다른 자산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상품들, 관련된 자산들,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를 위해 상품들은 상당히 큰 그런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차 전지로 먼저 갔고요. 지금은 코인과 STO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가장 초창기 때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하지만 한 달 정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네, 재미가 없죠. 느리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테마 장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을 잡아서 결국 빈털터리 혹은 깡통을 차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테마 장세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면 저는 바이오 제약과 STO 그리고 AI 반도체를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현재로서는 STO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몇몇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이 꽤나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도 조금씩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테마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고, 바이오 제약의 테마가 살아났을 때에는 테마 장세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바이오 제약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테마 장세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장세, 그러니까 실적 장세, 이런 류의 장세, 보통의 장세에서는 바이오 제약에 뜰래야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사기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요즘같이 눈먼 돈들,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열띤 그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바이오 제약이라던가 STO 같이 추후의 미래를 땡겨오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STO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STO에서는 가장 먼저 저는 서울 옥션을 말씀드렸고 현재 저는 5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토록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이제 STO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승인을 하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화된 시장, 그러니까 정식 시장에서 뭐 미술품이라던가 부동산 혹은 조금 더 이제 개방적으로 바뀐다면 게임까지 STO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가장 먼저 이제 발표가 될 수 있는, 가장 먼저 협업사를 발표할 수 있는 서울옥션이 가장 빠르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서울옥션의 미술품에서도 국내 1등일 뿐만 아니라 뭐 게임 관련돼서도 크래프톤과 이미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신세계로부터 지분을 신세계가 서울옥션 지분을 대략 한 4% 이상 이제 매입을 하면서 이제 신세계 내에서도 뭐 STO를 활용하겠다, 혹은 신세계 백화점 내에서 이제 미술품을 좀 판매를 한다거나 경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협업 툴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자, 최근에 백화점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 가면 그냥 사치품, 뭐 구입 이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여가 생활을 보내는 종합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자, 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혹은 뭐 판교센터라던가, 혹은 이제 강남센터 이런 것들을 가보면, 음, 결국 주말 내내, 정말 주말 내내 언제든 한번 가보세요.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은 젊은 층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명품을 쇼핑하러 왔느냐, 아니면 뭐 사치제를 사러 왔느냐,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오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볼거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볼거리, 즐길거리 중에 하나로 미술품, 그러니까 미술관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라는 것이 신세계의 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비상장이었던 소더비, 이제 전 세계 1등, 글로벌 1등 미술 경매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 경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소더비가 상장을 준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소더비의 상장이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현재 기준으로 PSR 10 이상, 10 이상이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PSR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10배 이상의 시가총액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서울옥션의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2,700억, 최근에 굉장히 급등해서 2,800억 정도 됩니다. 2,800억인데 매출액이 이제 2011년 기준은 790억, 작년에 초암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550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PSR에 대략 한 6 이하, 5.5 정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더비와 같이 PSR 10 정도를 받으면 지금 기준에서도 100% 정도가 상승을 해야지만 SO 그 테마가 붙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고, SO 테마가 붙는다면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뭐 소더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소더비는 글로벌 1위고 서울옥션은 국내 1위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혀지더라도,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이미 STO 테마 장세가 대한민국 내에서 불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할 지언정 PSR의 6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더비 대비해서 엄청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 그 세 번째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서울옥션의 국내 기업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국내 한정 기업이 아니에요. 홍콩이라던가 이런 이제 해외로의 진출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가장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할 수 있는 해외 법인인데,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홍콩 법인을 세운 뒤에 단 한 번도 영업을 한 적이 3년 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규제가 굉장히 심했고 코로나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영업 활동에 들어선다고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결국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홍콩 법인에 대한 매출액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국내 법인만큼의 매출액을 서울옥션에 바라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테마 장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그리고 서울옥션의 해외 진출에 성공적인 그런 교두부가 마련될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지금 당장의 테마주 STO, 특히 내년부터는 STO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전기차가 대표적이겠죠. 배터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현재 뭐 AI 혹은 메타버스, STO 이런 테마성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들이 본격적인 실적을 보여줄 경우에는 배터리가 실적을 보임으로써 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2011년도에 동남아만 보더라도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할 정도로 P2E라던가 이런 쪽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광기, 인간의 본능과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만 하겠다. 특히 내일부터 서울옥션의 단기 과열 종목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위기이자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옥션에 대한 분석이었고, 자, 필승 멤버에 이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제가 매매 내역을, 제가 투자하고 있는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거나, 혹은 제가 댓글로 링크 올려드리니까 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무료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제가 댓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무료방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TO, 그중에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서울옥션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